와우! 달순의 라이브! 우승이 쉽지 않네요. 손흥민 선수가 프로커리어 첫 우승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많이 아쉽겠죠. 꼭 한 번쯤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었을 텐데 기약이 없잖아요. 토트넘에서 언제 또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 또 언제까지 뭐 토트넘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우승했던 경험이 있지만 프로팀 소속으로는 우승한 적이 없잖아요. 뭐 자동차 대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뭐 프리시즌 때 뭐 연습 경기 같은 경우, 공식 대회에서는 프로커리어에서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이번에 그래도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이 한 굽이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그대로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막 펑펑 서럽게 울던데 본인이 많이 속상한 거죠. 또 그 마음을 그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손흥민 선수가 울고 있으니까 상대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또 좀 이따가는 이제 같은 팀의 가레스 베일도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좀 앉아있는데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뭐라고 할까요? 결과는 시티가 이겼지만 맨시티와 토트넘 모두에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맨시티 팬들도 이거 보시면서 첫 골 들어가서 결승골이 됐는데 그 결승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말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 좀 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전력, 경기력은 맨시티가 강했습니다. 볼 점유율도 뭐 훨씬 더 높게 가져가고 흐름도 주도했죠. 이거는 시티가 못했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진짜 오늘 마음 먹고 나왔더라고요. 수비 아주 두껍게 하고, 수비 많이 하고, 미드필더도 막 두껍게 세워놓고, 이렇게 토트넘이 어떤 수비에 막혀가지고 경기 종료 10분 전까지는 0대0 경기였으니까 이건 시티도 쉬운 경기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당연히 어려운 경기죠. 상대가 센데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선발을 보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서로가 풀 전력으로 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이제 카라바오컵, 리그컵인데 리그컵은 다른 대회들에 비해서 팀들이 약간 힘을 좀 빼고 나오는 건데 확실히 결승전이네요. 마지막 파이널이 걸리니까 서로가 그냥 뭐 다 모두 끌어모아가지고 결승전에 나왔습니다. 맨시티에서는 부상 여파가 있다라고 하는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가 선발로 나왔죠. 토트넘에서는 또 부상 중이었던 해리케인도 돌아와서 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풀 전력으로 결승전에 딱 부닥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맨시티는 올 시즌 3관왕을 이 대회에 포함을 해서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토트넘은 2008년 이후에 13년 만에 공식 대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서로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온 그런 선발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의 이 라인업이 조금 이렇게 눈에 띄었었는데 좀 저는 현실을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은 맨시티에게 좀 떨어진다, 우리가 좀 약하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허리를 호이비에르, 윙크스, 로셀소, 3미들 이렇게 두껍게 좀 꾸렸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호이비에르가 굉장히 수비적인 선수지만 윙크스나 로셀소에게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내려오게 좀 많이 시켰더라고요. 주문을 많이 하면서 맨시티의 공격 전개를 좀 막는 그런 롤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방에는 루카스 모우라, 케인, 손흥민을 세워가지고 역습을 통해서 한 방을 노리겠다. 계속 경기의 흐름이 이랬어요. 수비하다가 역습으로 한 방 노리겠다, 이런 거였죠. 토트넘의 이런 전략이라고 할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2분까지는 맨시티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좀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탁 균열이 일어나죠. 82분에 오리에가 스털링에게 반칙해가지고 코너킥 바로 앞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죠. 시티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맨시티가 좀 잡았고, 그걸 김덕배가 확실히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좋은 이 궤적이라든지 킥력을 좀 보여줬는데 오른발로 딱 올려줬는데 이 센터백 라포르트가 헤더로 좀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이 좀 터졌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사실 라포르트가 오늘 후벤 디아스와 함께 센터백을 나왔는데 좋은 스톤스가 지난번 경기 퇴장 징계 받아가지고 오늘 라포르트가 대신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라포르트가 결승골을 만들어냈으니까 와, 이거는
약간 좀 고민이 됐던 것인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볼 수 있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라포르트가 이제 점프를 해서 헤더로 골을 넣을 때 교체 투입됐던 무사 시소코가 있었는데 무사 시소코가 이렇게 있었고 뒤에서 라포르트가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헤더를 했거든요. 사실 무사 시소코가 수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예. 이게 수비는 자기가 볼 수 없는 뒤통수 쪽에 공격수를 두면 안 돼요. 수비에게 가장 약한 데는 어디냐? 자기가 볼 수 없는 뒤통수 뒤쪽입니다. 공격수는 당연히 뒤로 이렇게 숨어서 그러니까 뒤에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시 소코가 그때는 빨리 주위를 확인해가지고 자기 등 뒤에 있던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의 시선이 모두 유도된 상태에서 라포르트가 들어와서 앞쪽에서 잘라버리니까 못 잡죠. 예. 그 장면이 좀 아쉬웠었는데. 근데 보면 무사시 소코는 2019년 챔피언스 결승전 때도 사실 토트넘이 무너지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결승전 때 약간 시소코가 좀 이런 게 좀 있네요. 이번에 이제 그런 위치를 미스한 어떤 범항이 좀 아팠다, 뼈 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수비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잘했어요. 사실은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은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무실점 경기로 어느 정도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의 전략도 저는 나빴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치를 놓고 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뭐 이 경기가 점유율이 62대 38 당연히 시티가 상대 높게 가져갔고 슈팅은 시티가 21개 대 2개 이러는 거니까 이건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 말도 안 되게 밀렸네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러겠지만 실제로 경기를 라이브로 90분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상당히 사실은 시티가 자꾸 말릴 수 있었던 그런 경기로 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사실 잘 쓴 겁니다. 수비적으로 하면서 결정적인 사실 유팅은 시티도 그렇게 얼마 때리지 못했거든요. 이런 놓고 봤을 때는 수비수들도 잘했고 이런 감독 대행 라이언 메이슨의 전략도 나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선수만 놓고 보자면 요리스 골키퍼 와 연속되어 있는 결정적인 선방했죠. 오늘 그리고 두 명의 센터백은 진짜 잘했어요. 다이어 그다음에 토비 알더웨이럴트 둘 다 거의 실점과 다름없는 것들을 탁 잘라내면서 또 실점도 막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풋볼 런던도 요리스 골키퍼는 평점 8점 토비 알더웨이럴트는 평점 9점 에릭 다이어는 평점 8점 원래 진 팀에게 이렇게 그것도 수비 쪽에 이렇게 높은 평점 안 주잖아요. 확실히 수비적으로 이세 선수가 잘했고 감독 대행의 어떤 이 전략도 나쁘지 않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수비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물론 수비를 통해서 이걸 승부차이까지 끌고 왔다 건다면 뭐 그런 전략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격을 전개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토트넘에 세웠던 건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카운터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카운터 공격을 잘 못했어요. 네. 오늘 토트넘이 이제 말씀드렸던 앞쪽에 3명의 공격수가 케인,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이렇게 3명이 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는 막 그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막 혼자서 왜냐하면 숫자를 많이 못 두니까 공격에 토트넘이 막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지 아주 적극적인 플레이들이 좀 나왔었는데 부상 복귀한 해리 케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왜 그럴까요? 슈팅의 적극성이라든지 움직임이 좀 약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이런 부상 복귀한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좀 아쉬웠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에. 결과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은 단 한 개의 슈팅도 이번 경기 때리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45분 이상 경기를 뛰면서 단 한 개의 슈팅도 때리지 못한 것은 2018년 9월 인터밀란 경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케인이 이런 경기 잘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케인도 좀 막혔다. 그런데 이제 사실 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그 시티를 상대로 해서 토트넘이 완전 수비하다 때리는 형태였는데 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볼을 잡아서 연결해주는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케인은 기본적으로 상대 맨시티 골대하고 멀리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기 사실 구조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좀 더 전방에서 많이 더 움직이고 또 상대 골대 가까이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좀 더 슈팅을 때렸어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볼 터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그리고 저는 근데 뭐 몸이 무거운 건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약간 적극성?
플레이 적극성이 좀 떨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문제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몇 경기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전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 오늘도 그랬지만 상대가 요즘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특징과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얘기하지만 뭐 오른발, 왼발, 양발, 가마 때리기, 스피드, 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맨시티가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지난번 뭐 예전에 그 과거에 챔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마크할 때는 두 명의 선수가 확실히 양발을 커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손흥민 선수가 좀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상대에 대한 이 마크라고 한다면, 본인도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약간 슈팅을 때릴 만한데 잘 안 때리고, 아니면 과거 이제 우리가 버니전에서의 이런 장면처럼 엄청나게 막 혼자 돌파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이 드리블 돌파, 이런 것도 요새는 시도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네. 왜 슈팅을 잘 안 때리고 과감한 드리블, 왜 그런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질 않지? 실제 요즘 이런 경기에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올해 들어서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경기가 벌써 몇 경기였는지 아세요? 올해만 들어도 벌써 5경기입니다. 이건 얼마큼 늘어난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를 통틀어서 슈팅 없던 경기가 5경기인데, 올해가 이제 4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4월이니까 4개월 동안 5경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아졌어요. 왜 이러지? 풋볼 런던은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움직이고 뛰었어야 되는데 열심히는 뛰려고 했지만 움직임이 과거처럼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해 보인다, 지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오늘이 토트넘 공식 경기 46번째 경기예요.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요. 이런 경기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부상을 당했었는데 팀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빠르게 또 복귀하기도 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좀 몸이 굉장히 좀 피로하지 않냐,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이게 팀이 자꾸 이렇게 좀 안 되는 경기들, 그 다음에 좀 내려앉는 경기들이 사실 계속 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들이잖아요.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상대 골문 쪽 가까이서 자꾸 뛰어야 되는데 자꾸 물러나서 뒤에 있다가 좀 때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위축도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라는 축구, 지배를 하는 축구 이런 데에서는 좀 더 공격수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자꾸 물러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을 준 것이 아닌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고 막 과감하게 때리고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는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좀 피로 누적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위축,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맨시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에 카라바오컵을 우승을 하면서 와, 진짜 리그컵에서 강하네요. 최근 4시즌 연속 리그컵 우승입니다. 4연패 포함해서 최근 8번의 리그컵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통산 8번째 우승인데, 이거는 리버풀과 함께 공동 역대 리그컵 최다 우승팀이 된 거고요. 또 맨시티는 이번 이제 승리 우승으로 해서 FA컵은 떨어졌지만 리그컵 우승을 했으니까 챔피언스리그 가능성이 있죠. 프리미어리그도 사실상 뭐 굉장히 우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3관왕의 가능성을 끌어올려놨다. 토트넘은 이제 남은 거는 진짜로 프리미어리그 딱 하나 남았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순위 싸움이 쉽지 않은데 4위 싸움, 챔스 가는 도전이, 그래도 이제는 뭐 오로지 프리미어리그 싸움만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계속 그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좀 남네요. 물론 우승을 노렸는데 안 돼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마지막 약간 듯한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끝까지 좀 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